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제 보자 이어서. 그래서 아까 성차별 관련해서 여성주의 사상가들 도쿄형으로 간혹가다가 보기도 하거든. 근데 꼭 사상가를 밀 한번 줄쳐볼래? 밀은 저번에 한번 토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유라는 가치를 되게 강조해. 자유라는 가치를. 그래서 또 공리주의잖아. 사회 전체 이익을 높여야 되고 누구든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여성의 종속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래서 미를 알고 푸는 건 절대 아니야. 그냥 글 보고서 그냥 체크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보통 문제 보면 제일 마지막 중에 공리주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을 차별을 반대하는 근거 중에 하나를 사회 차별, 그러니까 사회 전체 이익이라는 걸 쓸 거야. 알겠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게 미리다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사회 전체적인 손해.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유를 보장받아야 돼. 이런 맥락에서 미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꼭 알고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근데 밀보다는 그나마 누가 좀 잘 나오냐? 보부아르라는 여성주의 사상가가 좀 잘 나오는데 이 사람은 되게 뚜렷해. 공부를 좀 하면. 왜냐면 이 사람이 일단 첫 번째 실존주의적 관점이라 해서 실존주의가 뭘 강조하냐면 주체성을 되게 강조하거든. 그래서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올 거야. 근데 이제 보부아르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남성이 주체적이었고 여성은 타자였대. 여성은. 그러면서 제2의 성이었대. 이게 이 사람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 제2의 성. 근데 제2의 성은 이게 같은 말로 여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건데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봐. 왜냐면 보부아르가 봤을 때 이 여성성, 제2의 성은 남성 중심의 구조로 규정되어진 거고 또는 강제되어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해. 그래서 제2의 성 또는 여성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여성의 주체성을 실현해야 돼. 이런 표현들이 다 나와. 그러면서 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 제2의 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성은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져 왔다라고 비판을 해. 알겠죠? 만들어져 왔다고 비판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주체성을 실현해라. 이런 게 보부아르거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됨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부아르가 이게 2번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서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이라는 것은 없다. 알겠죠? 정해진 본성은 없는데 지금까지 여성들은 다 규정되어 왔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여성의 해방을 강조하고요. 여성의 해방을 강조해. 여성의 해방을 강조하면서 그 해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경제적 독립.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곧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일단 배울 거거든. 마르크스주의 사회문화에서도 갈등론이라는 걸로 마르크스주의를 배워.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기본 입장이 뭐냐면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라는 계급적 구조로 나눠.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들이 피지배층들의 투쟁, 혁명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라는 게 마르크스의 입장이야. 예를 들어서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주인과 귀족과 노예라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가 있었지만 노예들의 투쟁으로서 사회가 발전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난 중세 봉건 사회도 영주와 농노 간의 대립은 존재하지만 피지배층이던 농노들의 투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되어 왔다라고 봐.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이 근대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여전히 근대자본주의도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대립적 관계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역사들이 그래왔듯이 피지배층들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수적이고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된다. 이게 마르크스 입장이거든. 나중에 배울게 다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부아르가 뭐 왼쪽에도 내가 넣어놨나 보네. 어쨌든 이 사람이 페미니즘 철학자거든요. 그리고 이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된 거야. 그래서 남성을 지배계급, 여성을 피지배계급이라고 규정하고 남성이라는 지배계급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과 혁명을 되게 강조하는 게 보부아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남성과 협력하고 연대해서 이게 아니야. 알겠죠? 남성과 협력과 연대적 관계로 안 봐. 지배계급과 협력과 연대는 불가능해. 알겠죠? 그래서 남성과 협력과 연대가 아닌 여성들의 투쟁과 혁명을 통해서 여성의 해방이 실현돼야 됩니다. 당연히 남녀 평등이야. 여성이 우월한 게 아니야. 알겠죠? 남녀 평등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알면 제시문 보면 아 이거 보부아르구나 라고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 보고 푸는 거고. 됐죠? 네, 보부아르 이 정도까지 알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주의 철학이기도 한데 배려윤리라는 게 있어. 현대 철학이고요. 알겠죠? 기존에 남성 중심적, 정의 중심적 윤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남성 중심적 철학을 대체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대체하겠다가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이면서 정의 중심적 윤리의 가장 상징적인 철학이 근대 칸트 철학입니다. 칸트 막 정의, 보편성, 합리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는 근대 칸트 같은 철학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거야.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칸트 사상의 한계점이 뭐냐면 구체적이지 못해. 마땅히 뭐뭐 해야 돼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 또 칸트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했잖아.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걸 이야기했으니까 상황이라든가 맥락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 그런 것들이 근대 칸트 사상의 한계점이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보완이야 보완. 자 그러면서 이제 사상가가 두 명이 있거든. 길리건과 나딘스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굳이 구분 안 해도 돼. 그냥 딱 보면 아 이거 배려윤리네라고 감이 와. 그냥 계속 제시에 배려 나와. 근데 굳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 길리건의 책 제목이 다른 목소리로라는 제목의 책이거든. 그래서 배려 막 나오는데 여성의 다른 목소리라는 단어가 있다? 아 그럼 그때 길리건이야. 꼭 길리건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거. 배려윤리의 특징은요. 이게 중요해.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이 다르다. 이게 전제야. 그러니까 여성이 살아가는 환경, 남성이 살아가는 환경, 그로 인한 여성의 도덕적 지향성,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이 서로 다르다라는 게 전제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면 돼. 차이와 차별.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 알겠죠? 일단 다르다. 어떻게? 주로 남성은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중시한대. 근데 여성은 관계, 배려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성향을 갖는다. 알겠죠? 라는 게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자. 구체적으로 봐봐. 남성들은 이런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이런 가치를 중요시한대. 남성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게 근대 철학들인 거야. 대표적으로 막 칸트.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근대 철학들을 뭐라 부른다? 정의윤리라고 표현을 해. 근데 현대 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구체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성의 도덕적 지향성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여성의 도덕적 지향성을 주목해서 배려, 공감, 유대감, 책임의 가치를 강조하는 배려윤리를 통해서 서로 뭐 하도록 하자? 보완하도록 하자. 이게 핵심. 보완하도록 하자. 좀 보부아르랑 좀 달라. 보부아르는 애초에 인간에게 정해진 거 없다.
남자 여자 다르지 않다 이런 게 전제거든.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발달 단계라든가 도덕적 지향성이 같지 않다고 보는 거야. 대표적인 교육학자거든요.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올리면 돼. 그러니까 이건 뭐 편견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 애기 때 보면 나랑 여동생이 있으면 아빠가 퇴근해. 그럼 나는 아빠한테 달려가진 않아. 근데 유튜브 짤 보면 이런 건 많이 나오잖아. 여자애기들은 유난히 아빠한테 막 달려가고 하잖아. 맞죠? 그런 거에서 차가 돼가지고 남성은 주로 좀 독립적인 걸 더 강조하고 여성은 좀 인간관계, 애착관계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성향에 따라서 도덕적인 지향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길리건의 입장이고, 근데 이건 존중은 해야 한다는 거야. 이걸 존중은 하되 이것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이것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딩스 봐봐. 또 마찬가지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덕목을 주입하는 게 칸트라고. 상황과 맥락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 의무를 강조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에 반대해서 또 똑같아. 관계, 배려, 보살핌, 알겠죠?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여성의 도덕적 특징을 주목했고, 알겠죠? 그래서 나딩스의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요 자연적 배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칸트처럼 이게 옳으니까, 이게 나의 의무니까 그렇게 선의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관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배려를 강조했고, 그래서 봐봐. 배려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배려가 나타나야 돼. 배려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배려가 나타난다. 진정한 배려란 이걸 내가 배려해야 하니까 나의 의무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감정, 자연스러운 욕구로부터 비롯되는 배려고, 그게 바로 뭐다? 모성애와 같다. 알겠죠? 모성애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배려의 원형이 이 모성애라는, 알겠죠? 모성애에서 비롯된다는 게 이 사람 입장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돌아가서 얘들아, 이 길리건과 나딩스가 강조하는 배려윤리의 핵심 관계를 되게 강조해. 관계. 알겠죠? 그래서 배려윤리는 배려의 완성이라는 것도 배려자의 일방적 배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배려자의 일방적 배려가 아니라 그 피배려자의 반응을 통해서 배려가 완성될 수 있다. 일방적인 배려가 아니라 피배려자의 반응. 이렇게 그래서 관계를 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도덕적 지향성을 주목하면서 여성의 권리, 알겠죠? 좀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배려를 하면 됩니다. 이따가 나랑 문제 한번 볼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따 문제 한번 볼게. 자, 그다음에 75페이지 마지막 성가사랑 마지막. 맨 밑에 그냥 간단하게 필기하자. 간단하게. 맨 밑에 공간 좀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여기가 주제가 잘 안 나오긴 하거든. 얘들아, 가족윤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유교에서 강조하는 가족윤리야. 문제 유형이 뭐냐면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이 관계에 대한 특징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그 사상은 그냥 웬만하면 다 유교야. 유교가 원래 인륜 강조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총 3가지의 가족 관계를 기억해. 부부, 부모 자식, 형제자매. 이렇게 3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먼저 부부와 관련해서 특징. 당연한 이야기, 얘들아. 수평적이어야 되죠. 맞죠? 수평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유교에서는 이 부부 관계를 음양의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음양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얘들아, 음양이 뭐냐면 음과 양의 결합이
천지 만물을 생기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음이라는 게 땅이고 양이라는 게 하늘이거든. 그러면 땅과 하늘이 결합되어서 만물이 만들어지듯이 남녀도 여성이 남성이 양에 비유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양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야. 그다음에 부부는, 그러니까 유교는 기본적으로 남녀 간에 역할의 구분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역할의 구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역할이 고정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알겠죠? 고정되진 않더라도 역할의 구분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단어. 금방 말했듯이 음양에 비유해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부부가, 이게 중요해, 인륜의 시작이라고 봐. 이 단어 시작. 가족이 시작이야. 인륜의 시작이고. 그래서 공자의 표현 중에 군자의 도는 부부 유별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인륜의 시작, 가족의 시작. 부모 자식이 아니야. 알겠죠? 부부가 인륜의 시작이야. 그리고 하나만 더. 근데 부부는 그렇다고 해서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야. 천륜이라고 해서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닙니다. 천륜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덕목. 서로를 공경해야 돼. 손님과 같이.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하라. 상경, 서로를 공경하라. 뭐뭐와 같이, 빈, 손님과 같이. 알겠죠?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간에 분별은 있어야 돼. 부부 유별. 분별은 있어야 된다. 차이, 분별. 이런 정도를 기억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 자식 특징을 물어보면 천륜입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은 천륜이야. 천륜. 피를 나눈 사이고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 알겠죠? 천륜이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부모 자식을 수평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아니니까. 네, 수평적 아니야. 알겠죠? 수평적 아니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에서 강조하는 게 서로가 호혜적, 비슷한 말, 쌍무적이다 이 말이 나와. 쌍무적, 호혜적. 이게 뭐냐면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 서로에 대한 의무. 상호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애.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중요한 게 이 유교에서는 효와 관련된 단어들이 좀 나와요. 효와 관련된 단어들이. 유교 경전 중에서도 효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 효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나마 좀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 얘들아, 효의 시작.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불감 회상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야. 불감 회상.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겁니다. 요게 적어도 효의 시작이다라는 건 알아야 돼. 알겠죠? 효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효의 완성이 있어. 완성이 뭐냐면 입신양명하는 거야. 이름을 널리 떨치는 거야. 효의 완성이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 옛날에 동양윤리 할 때도 저번 주에 도가는 명예를 추구하지 마라 그러거든. 맞지? 명예를 추구하면 안 돼. 근데 유교는 명예가 필요해. 명예를 추구해. 그것도 효의 방법이야. 그리고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완성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돌아가시고. 왜냐면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놓자. 복량과 양지 2개 필요하대. 되게 많거든. 근데 일단 복량, 양지 정도. 복량은 물질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거고요. 알겠죠? 물질적으로. 양지는 정신적으로 공경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알겠죠? 이런 것들이 효의 방법으로 막 나오기도 해. 형제자매 특징 일단 천륜입니다.
형제자매도 피를 나눈 사이예요. 그러니까 철륜이 아닌 거는 부부밖에 없어. 요 세 개 중에서는 철륜이야.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 수직적이면서도 동시에 수평적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 이게 형제자매의 특징이야. 수직적인 거는 나이의 차이가 있잖아. 나이. 그리고 근데 나이 차가 있어서 수직적인 건데 수평적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하면 좋거든. 왜 수평적이냐? 같은 부모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동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기. 같은 부모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동기다. 그래서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 부부나 부모 자식과 달리 경쟁적 관계이면서도 협력적 관계이기도 하다. 이 경쟁이란 말이 왜 들어가냐면 왜 형제자매 있는 사람도 알겠지만 어릴 때 기억나겠지만 어쨌든 부모 자식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경쟁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 동생 태어난 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 부모님 사랑 뺏길까봐. 경쟁적이면서도 협력적 관계. 그다음에 덕목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효제. 그다음에 형우제. 형은 아우를 사랑해야 되고 형은 뭐 공경 당연히 여기야. 알겠죠? 그다음에 한 번 교육청에서 어떤 식의 표현이 있었냐면 형제 관계를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있거든. 그거를 제시해서 이 관계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수족지의와 같다. 수족지의. 이거 뭔지 알지? 손과 발과 같은 관계다. 알겠죠? 이거 형제자매에 빗댄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고 마무리. 모든 인간관계의 공통점은 유교니까 믿음 뿐만 아니라 옳음이라는 것도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옳음이라는 것도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옳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간관계에서 누군가가 부정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권면하는 자세가 필요하대. 권은 뭐냐면 권하는 거거든. 좋은 풍속에 대해서는 권하고 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지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알겠죠? 그리고 지적하는 게 면이야. 면. 지적하는 거. 꾸짖는 거. 근데 만약에 봐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부정한 짓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자식은 뭐가 필요해? 부모에 대해서 면하는 게 필요한데 대신에 좀 조심히 하라. 뭐 이런 정도. 조심히 하라. 끝. 네. 그래서 2단원 끝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수능장에서 2단원 가지고 틀릴 일은 거의 없어. 대단원 2단원은 되게 쉬워. 근데 그나마 죽음간이 좀 개념으로 나오는 거고. 그나마 죽음간이 좀 개념이야. 죽음간은 개념 좀 정리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단원을 해야 돼요. 요 3단원이 이제 생윤의 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그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테마 8부터 테마 11까지 다 3점짜리. 알겠죠? 다 3점짜리고 특히 테마 11은 2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총 5문제야. 총 5문제. 5문제가 다 사상가입니다. 사상가. 다 사상가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직업관을 할 거거든. 84페이지. 직업관을 할 건데 그 직업관에 얘들아 84페이지에 동양의 직업관이 있고 오른쪽에 서양의 직업관이 있잖아. 맞지? 요 주제가 한 문제로 나와. 한 문제로. 한 문제로 나오는 편이고 바로 동양의 직업관을 보자고 얘들아. 동양 직업관. 근데 사실 그걸 보면 알겠지만 동양의 직업관이지만 유교의 직업관이야. 공자, 맹자, 순자야. 자, 공자. 일단 직업관 관련해서 요 단어 체크하자. 정명, 단어 동그라미. 바를 정자의 이름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자신한테 주어진 역할. 이미 한번 동양에서 이야기를 했어. 명을 바르게 해야 돼. 그 명을 바르게 하는 게 정치의 시작이래. 알겠죠? 명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다. 그러면 자신한테 주어진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해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분업을 강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임금이 임금다울 수 있어야 되고, 신하는 신하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명을 통해서 분업을 강조했다. 그래서 공자는 이게 답니다. 정명이란 단어, 군군신신 부부자자. 알겠죠? 역할 분담에 따르는 분업. 이게 다고요. 자, 맹자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했던 거, 얘들아. 직업이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일단 직업은 생계 유지 수단이야. 맞죠? 생계 유지 수단.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뭘 보장받아야 돼? 항상이 보장돼야 돼. 우리 했잖아. 먹고 살만해야 돼. 근데 왜 그게 중요하니?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다?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 백성들은. 알겠죠? 그래야지 백성들은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맹자 입장에서 1번 직업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요게.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직업이 가지는 의미가 단지 생계 유지를 위한 거에만 머무르면 돼야 안 돼. 그건 아니야. 결국 직업이라는 것이 생계 유지 수단이 되지만 나아가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직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도덕적인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은 생계 유지 이상 이게 보기로 나오면 생계 유지 이상의 정신적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맞잖아. 결국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생계 유지 이상의 정신적 가치를 가져. 자, 그다음 두 번째. 얘들아, 공자를 이어서 뭘 강조한다? 분업을 강조해. 분업. 알겠죠? 공자를 이어서 분업을 강조해. 근데 이 분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 맹자식 표현이 있거든. 알겠죠? 맹자식 표현이 있어. 육체 노동하는 사람과 정신 노동하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단어를 기억해야 돼. 노심자라는 단어와 노력자라는 단어를 써. 근데 노심자가 뭐 하는 사람이니? 정신 노동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정신 노동하는 사람. 정신 노동. 노력자가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노심자, 노력자라는 표현. 근데 자,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 먹여 살리는 사람. 노심자는 노력자를 뭐 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알겠죠?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분업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 이 사람은 노동을 해서 얘를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올바른 덕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업을 되게 강조합니다. 노심자, 노력자라다. 그 다음에 얘들아, 요 둘 간의 관계를 우열의 관계로 안 봐.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열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보아. 우열이 아니야. 우열적 관계로 보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분업을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옆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급자족한 걸 되게 비판해. 자급자족하는 걸 비판해. 맹자가 봤을 때 자급자족하는 거는 모두를 다 힘들게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을 다 지치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분업을 통해서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어야 돼. 서로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원래 기억하는 거 맹자 성선설이었죠? 인간은 누구나 뭘 가지고 있다? 다단. 맞죠? 측은, 소, 사양, 시비지심. 사덕을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직업을 통해서 선한 마음이 확충될 수도 있어. 일단 이거 조심하봐. 선한 마음이 확충될 수 있다. 그래서 맹자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쓰냐면 갑옷 만드는 사람들이 갑옷을 잘 만들다 보면 장인정신 발휘하다 보면 언젠가 나아가서는
사람을 살리는 거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마음이 더 확충될 수 있는 거야. 확충이란 말이 좀 동그라미 쳐봐. 얘들아, 왜 확충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치냐면 원래 좋은 거니까, 원래 있던 게 좋은 거니까 그걸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봐봐. 올해 고3 6평에서 어떤 식의 제시문이 나왔냐면 무기 만드는 사람은 잘못하다가는 사람을 죽이는 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봐. 알겠죠? 그러면 다시 선한 마음이 원래는 누구나 선했잖아. 확충될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선한 마음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맹자가 직업을 좀 신중하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해. 알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직업에 대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요 정도를 맹자로 기억하면 돼. 얘들아, 맹자가 나오면 뻔해. 항상 이런 단어 넣어줘. 노심자, 노력자. 이거 웬만하면 다 넣어줍니다. 노심자, 노력자. 알겠죠? 넣어주니까 맹자로 알고 풀면 되는 거지. 근데 밑에 순자 한번 별표해봐. 순자 별표. 왜 순자를 별표해야 되냐면 그냥 너희가 봐봐. 이 순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유교 사상가거든. 근데 우리가 초반에 배울 때 동양윤리에서는 공자랑 맹자만 다뤄. 순자 안 나와. 알겠지? 그냥 동양윤리 문제만 나왔을 때는 순자가 절대 안 돼. 근데 생윤에서 순자가 딱 2개 나오거든. 직업관이랑 예술관에서 나와. 직업관이랑 예술관에서. 근데 왼쪽에다가 순자는 저랑 따로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 순자 단독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 같은 유교 사상가인데 공자 맹자랑 조금 입장이 달라. 제일 다른 게 뭐냐? 제일 다른 게 진짜 중요한 거.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고 악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 성선설이 아니라고. 성악설이야. 알겠죠? 성악설이야. 그러니까 순자는요 다른 사상과 달리 본성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교화시켜야 돼. 알겠지? 본성을 확충이 아니야. 이기적인 거니까 교화 대상으로 봐. 교화. 알겠죠? 꾹꾹. 너희가 생윤 전체에서 본성 교화는 얘밖에 없어.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는 이기적인 본성을 변화시켜라. 알겠죠? 본성을 교화. 이게 보기로 만들어져. 그래서 실제로 이 평가 이런 데서 보면 맹자, 순자 된다? 보기에 본성을 확충하냐, 본성을 교화하냐 이런 게 막 보기로 들어가. 근데 맹자는 아니라고 했잖아. 맹자는 원래 선했으니까 저 선한 본성을 확충해 나가는 거고 다시 회복하는 거고. 근데 순자는 원래 나쁜 거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본성을 교화해야 되고 그 교화가 바이 예라는 걸 통해서 교화가 돼야 되는 예를 통해서 교화가 돼야 된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순자라는 사람한테서 예와 관련된 개념들을 좀 알아야 돼요. 예와 관련된 개념. 미리 말씀드리면 순자가 말하는 이 예는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예의, 예절 이거보다는 좀 더 강제력이 강해. 좀 법과 같은 느낌이야. 그냥. 알겠죠? 순자에게서 얘는 좀 법과 같아 거의. 훨씬 더 강제력의 정도가 강해.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예는 그랬잖아. 부모님보다 수저 먼저 안 드는 거. 맹자가 말하는 예도 인간관계의 규범을 말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넘어서서 아예 좀 더 좀 강제력이 강하다. 그래서 얘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쓰자. 인간의 본성을 교화 가능하게 하는 규범입니다. 알겠죠?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도록 하는 규범이야. 근데 엄청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순자는요. 이게 너희가 뭐 윤사하는 사람은 없잖아. 맞지? 수동을 윤사하는 사람 없죠? 자, 순자에게서 얘는 이걸 그냥 꼭 기억해. 순자에게는 절대로 하늘이 부여한 게 아니다.
알겠죠? 순자는 하늘이 부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순자는 하늘은 그냥 하늘이야. 공자 맹자랑 좀 달라 입장이. 근데 그것까지 다루진 않아 생률에서는. 알겠죠? 생률에서는 그런 거 안 다루거든. 대신에 하늘은 아무 의미 없어 순자한테. 하늘이 부여한 게 아니야. 법이야 법. 이 법은 꼭 기억해야 돼. 누가 만들었냐? 고대 훌륭한 왕이 직접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순자에게서 얘는 하늘이 부여한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겁니다. 알겠죠? 이걸 왜 내가 이야기하면 맹자는 얘가 하늘이 부여한 거야. 알겠죠? 맹자는 인이의지가 하늘이 부여한 건데 순자는 그냥 한 사람이 만드는 법이다. 그리고 얘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면 그 사람의 능력을 헤아려 얘가. 그냥 봐봐.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거든. 날 때부터. 그러니까 쉬운 거 말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한단 말이야. 누구나 다 그게 본성이야. 근데 얘는 사람들의 능력을 다 헤아려. 그리고 그 능력에 맞게 직이나 직책을 나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귀천, 상하를 다 나눠야 돼. 혹시 사회문화를 내신 들어가나 배우는 사람 있으면 기능론적 관점이 전형적인 순자입니다. 기능론적 관점. 알겠죠? 응. 높은 능력이 있으면 높은 직책 차지하는 거고 덕이나 능력이 낮으면 낮은 거 해야 돼. 그걸 강제시키는 게 얘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재화도 차등적으로 다 나눠줘야 돼. 차등적으로 다 나눠줘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얘는 인간의 욕구를 적절하게 통제도 가능한데, 알겠죠?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데 이더라도 뭐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보게 만들어지냐면 얘는 인간의 욕구를 통제하기만 한다. X.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다고 봐. 왜? 내가 만약에 덕과 능력이 높은 사람이면 내 덕에 맞는 직책을 차지할 거고 거기에 따라 많은 제한을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욕구가 뭐 될 수도 있다? 충족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진 않아. 알겠죠?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아. 딱 하나만 더 하자. 그래서 순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신분 있잖아. 이 시대에 따라 신분 존재하잖아. 근데 직업이라는 게 신분에 따르면 안 됩니다. 덕과 능력, 예에 따라야 돼. 그래서 직업은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신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덕 같은 말, 능력, 알겠죠? 그리고 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덕과 능력을 판단하는 게 예잖아. 알겠죠? 덕과 능력 또는 예에 따라서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신분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를 좀 기억하면 좋은 게 순자에 나오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왕공이나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에 부합하지 않으면 평민이 돼야 한다. 알겠죠? 평민 돼야 되고 평민의 자손이라도 예에 부합하면 사대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분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를 좀 순자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다 있습니다. 알겠죠? 응. 그래서 얘와 관련된 표현은 진짜 중요한 거. 고대 상황이 제정했다 이 표현 알겠지? 고대 상황이 제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도 뭐 강조하니? 역할 분담 동그라미. 알겠죠? 역할 분담 동그라미. 그래서 한 개 마무리할게. 역할 분담 관련해서 나오는 순자식 분호 표현이 있는 거야. 아까 내가 맹자식 분호 표현은 노심자 노력자잖아. 노심자 노력자. 근데 순자식 분호 표현은 뭐냐면 야 어떤 사람은 도에 정통한 사람이 있대. 도에 정통. 요게 대인이야. 다스리는 사람이야. 다스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물건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장사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대. 그런 사람들은 사물의 정통했다라고 표현을 해. 요게 소인이야. 알겠죠? 그래서
도에 정통한 대인과 사물에 정통한 소인 이 표현이 순자식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들을 좀 치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순자에 따르면 도에 정통한 사람이 장사 잘 못해. 물건 못 만들어. 그래도 뭐 할 수 있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 알겠죠? 이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야. 알겠죠? 이 사람은 사물에 정통하지 않더라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사물에 정통하지 않더라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막 어떤 식으로 보기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것들이 봐봐. 모든 거에 정통하지 않더라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보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모든 것에 정통하지 않더라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다? 도에 정통한 사람이지. 맞죠? 자, 다시 어떤 것에 정통하더라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맞는 말이죠, 맞죠? 맞죠? 어떤 것에 정통하더라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잖아. 그렇게 막 보기가 만들어져, 순자는. 구분해야 돼. 도의 정통, 사물의 정통.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동양직업관이고 순자 한 거 뭐 밑에 공간이 있으면 밑에 해도 되고 위에 있으면 위에 해도 되는데 이제 마무리할게. 유교 직업 간의 공통점. 자, 여기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희 동양윤리 초반에 할 때는 공자, 맹자 구분 안 되면 억지로 구분할 필요 없거든.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알겠죠?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원래 동양윤리. 근데 여기는 구분해야 돼. 공맹순 구분해서 풀어야 돼. 특정 단어들이 있어서 그래. 군군, 신신, 부부자자, 공자. 알겠죠? 그 다음에 노심자, 노력자, 항사랑심, 맹자. 고대 성왕이 제정한 예, 순자. 본성이 이기적, 순자. 딱 구분돼. 도의 정통, 사물의 정통 구분돼. 특히 맹자, 순자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보기에서 본성 때문이야. 본성을 함량으로 보든지 교화로 보든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 공통점이 있다고. 다 분업이야. 맞죠? 다 분업이야. 근데 다만 표현 방식의 차이인 거야. 노심자, 노력자인지 도에 정통하고 사물에 정통한지 표현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다 분업이야. 그러면 봐봐. 분업을 강조하니까 절대 안 되는 표현들이 있다고. 자유로운 직업 선택 되겠니 안 되겠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다 똑같이 직업은 세 명 다 덕과 능력으로부터 직업을 갖는 거거든. 신부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알겠죠? 자유롭게 교환할 수는 없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아까 순자에서 강조했지만 사실 맹자든 공자든 대인은 다스리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물건 만들 필요 없어. 농사 지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봐봐. 너희가 당연히 윤리, 성군, 훌륭한 군주라고 하면 백성도 같이 막 농사도 짓고 아니야. 알겠지? 군주는 다스리는 것만 잘하면 돼. 농사도 지을 필요 없고 물건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분업을 강조하니까 대인 또는 군자는 모든 일에 능통할 필요도 없고 능통해서도 안 돼. 그렇죠? 다스리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지. 모든 일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 요거가 보기로 많이 만들어져. 일단 요 정도야. 알겠죠? 요 정도.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약용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 그 제시문에서 구별을 할 때 좀 제시문가를 해서 나온 표현인데 제가 아까 계속 순자한테 했던 순자만의 좀 시그니처 표현들이 뭐 고대 성왕이 제정한 예 맞죠? 뭐 왕공이나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얘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평민됨 이런 것 문제 풀다 보면 되게 순자 익숙해져. 알겠죠? 아니 본성을 교화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표현도 잘 안 넣어줘. 안 넣어주고 순자로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너희가 자 봐봐. 직업감 문제야. 재심 누가 봐도 유교야. 유교인데 봐봐. 공자 인간의 본성 긍정적으로 봐. 순자 맹자 선하게 봐. 순자 안 좋게 보잖아. 맞지? 그리고 순자가 봤을 때 인간 누구나 이기적이야. 그래서 그거를 나누는 적절한 기준이 없으면 싸운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기준, 분별, 혼란 이런 식의 맥락이 글이 나오면 이거 순자다. 직접적인 순자의 표현이 없더라도야. 알겠죠? 직접적인 순자의 표현이 없더라도 기준, 분별, 혼란 이런 것들이 막 좀 제시문에 많이 묻어있다 싶으면 이거 순자로 풀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유교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서양의 직업관을 하면 돼. 이거 한번 봐. 이게 이번 주 과제인데 이번 주 과제거든. 이번 주 과제인데 거기서 한 두 문제만 풀어보자. 딱 두 문제만. 잠시만요. 얘들아 87번 과제 87번 한번 해보시고 70번 87번 두 개만 됩니다. 70번 87번 두 개만. 직업 간에서는 맹자, 순자를 좀 구분해야 돼. 맹순을 구분해서 풀어야 돼. 그리고 맹자할 때 그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항산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잖아. 기억나죠? 동양윤리 할 때 대인이나 군자 같은 사람들은 무항산이어도 항심을 가질 수 있고
백성들은 항상이 있어야지만 상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거 같이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약해더라 맹자가 생계유지 이상의 정신적 가치가 있지 생계유지의 기능을 부정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70분 같이 한번 볼까 얘들아? 이거 맹자 딱 특정되잖아. 마음을 수고롭게 몸을 수고롭게 노심자 노력자가 나오잖아. 그리고 내가 굳이 쓴 게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원래 좀 생리지 않는 이런 거야. 분업 다 강조하거든. 근데 내가 아까 너희 굳이 내가 맹자 필기에서 자급자족 비판한다 했잖아. 굳이.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 이 세 명 전부 다 자급자족 추가하지 않아. 알겠죠? 자급자족 추가하지 다 분업이잖아 분업. 근데 굳이 자급자족 비판이 있었으니까 지금 자급자족 비판한 거 있잖아. 알겠죠? 얘 맹자야 맹자. 그다음에 이거 아까 이거 봐. 덕과 알겠죠? 예로서 예 합당한 일을 갖게 하라. 알겠죠? 예로서. 그래서 이거 누구? 승자. 그러면 1번에서 생계유지와 무관하다 틀렸죠? 생계유지 기능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절대로 부정하지 않고 말도 안 되잖아 2번. 알겠죠? 모든 사람이 육체로 가는 것도 아니고 3번 저 아까 제가 승자 굳이 욕망을 뭐 할 수 있다고? 충족할 수 있다고. 알겠지? 통제도 가능하지만 충족도 가능하다고. 안 된다 틀렸고 다 뭐에 따라야 되니? 덕과 능력에 따라야 돼. 덕과 능력에 따라야 되고 다 분업 강조하니까 답 몇 번이다? 5번이죠 맞죠? 다 분업 강조하니까. 자 그 다음에 87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전에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이 문제 한번 봐봐. 이거 내가 풀려만 해. 이거 누군지 알겠니? 이거 여기 이게 핵심이잖아. 정명 알겠지? 정명 이거 공자잖아 공자. 정명 임금씨나 부모 자식이 각자 명을 올바르게 알아. 이거 85번 문제야. 내가 체크한 건 아니야. 알겠죠? 체크한 건 아닌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교는 기본적으로 군자가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군자도 지금 보면 작은 일을 못해도 돼. 큰 일을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얘도 성왕이 예 대구 승자잖아. 성왕이 예를 제정. 본성을 교화. 누가 더 승자죠? 공자 승자. 그럼 87번은 다시 한번 해라. 87번 왜 87번을 얘들아 대놓고 선왕이 예를 제정 승자 맞죠? 승자고 얘들아 정신노동 유체노동 항사랑심 그냥 맹자 구분해야 되고 얘들아 이 얘기를 해야겠네.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다. 얘들아 맹자든 승자든 다 대인이든 소인이든 본성은 똑같아. 맹자도 대인과 소인의 본성은 똑같이 선해. 알겠죠? 승자도 누구나 다 본성은 똑같이 이기적이야. 근데 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본성을 뭐한 사람이 교화한 사람인 거야. 교화한 사람. 본성은 똑같이 선하고 똑같이 악해. 그러니까 1번이 안 되는 게 저마다 본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 본성은 똑같아.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얘에 따라서 있어야 된다고. 저래야지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승자 입장이야. 3번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좋은 말 같지만 이거 틀린 말이라고. 군주가 생산활동 할 필요가 없다고. 4번은 뭐가 틀리냐까 군자 또는 대인은 생계가 안정되지 않더라도 도덕심을 가질 수 있잖아. 무항산이어도 항심 가질 수 있다 했잖아. 5번 다 분업 강조하잖아. 알겠지?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이다. 아까 내가 얘기한 승자 너희 필기한 거 있어. 얘에 따라서 귀천과 상하를 나눠줘야 돼. 알겠죠? 귀천과 상하를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어차피 또 한번 언젠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생윤에서 가지고 있는 좀 애들이 편견이 있어. 단어에 대해서 귀천 이러면 되게 안 좋은 느낌이고 착취 되게 안 좋게 느껴지고 막 파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개입하면 안 돼. 왜냐면 나중에 막 그러거든. 착취라는 단어를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이따가 이제 곧 배울 사람이야.
칼뱅 같이 막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노동자가 기업가가 노동자 착취하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거야. 그렇게 막 바라보기도 하고. 알겠죠? 파괴라는 단어도 그냥 해를 가한다 이 정도야. 그래서 일단 순자 귀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돌아가서 이제 서양 직업가 하면 오늘 할 거 거의 다 끝나. 서양 직업가 85페이지. 네. 딱 10분 정도가 끝났다 합시다. 가야 되지. 그 내가 아마 오늘 내일 오전까지